지금은 방송 중 상황입니다. 저희 블랙홀 다임 렉걸린 줄. 응? 아니야. 미안. 혼자 웃었네. 혼자 웃어. 저희 블랙홀 하니까 렉 걸린 것 같았다고. 저희 블랙홀 다임 저희 블랙홀 다임 저 오프브레이크.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우리 웃으면 안 돼. 저희 블랙홀 다음번에 저씨. 오빠가 엔딩 해줘. 이거 해야 될 끝에. 이 방송은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영화 리뷰 방송입니다. 내가 몰랐던 그 영화, 당신이 놓친 그 영화, 본격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 소개 방송 이름하여 블랙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홀의 진행자 메르미입니다. 미스테리 고수가 되고 싶은 한고수. 얼떨결에 방송하는 강대리. 강북 사는 프리랜서 안도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치열했던 장미대선도 끝나고 벌써 5월 중순입니다. 지독한 미세먼지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 Congratulations. 뭐야 또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네. 기대가 많이 되는데 어쨌든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여차저차해서 일주일 만에 다시 모였어요. 그죠? 네. 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저야 잘 지냈는데 어저께 도서관을 가려고 아, 갔는데 너무 어깨가 아픈 거야. 그래서 운전을 이제 하기가 힘든 거지. 그래서 네. 강대리를 억지로 끌어내서 갔다 왔는데 잠을 못 자게 하네. 애가 안 간다고 하는 거를 억지로 그러니까요. 가자고. 끌고 갔다 왔습니다. 강대리가 지금 얼굴 반쪽이 됐어요. 형, 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한고수 아바타입니까? 뭐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이 새끼야. 제가 갑대리입니까? 재밌네.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벌써 네. 투표가 끝나서 그러게 그렇게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었네요. 네, 기대가 많이 돼요. 네. 네. 한고수님 댓글 읽어주세요. 호로 오멍님께서 카카오톡에 떠서 궁금증에 처음 들었었는데 계속 듣다가 처음 댓글 남깁니다. 다른 에피소드도 재밌지만 공포 관련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공포 관련 영화 한 번 더 해주세요 해주셨고, 네. 오솔길 74님께서 아이들 편으로 처음 들었습니다. 좋네요. 롱런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파라모님께서 요즘 완전 빠져서 정주행하고 있는데 50위 안으로 들어가자고 말씀하셔서 현재 순위 보니까 70위권이네요. 순위 상승을 위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디아틀로프 편을 디아틀로프 편을 없애버리는 게 어떨까요? 진짜 고민이 좀 돼요. 그거 없애버릴까. 어떤 거 같아요? 얘기 좀 해보자. 저희 파라모님은 없애자는 게 아니라 앞에 이제 사족을 달아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파라모님은 좀 없애기는 뭐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제안하신 건데 저는 없앨까도 생각 아예 중이거든요. 없으면 안 돼. 그치 또 아깝기도 하지. 다 추억인데. 이게 뭔가 저희 방송이 성장 드라마 같이 아, 그런 건가요? 네. 그 뭔가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이 네, 그때는 보이고 있잖아요. 저희 아. 자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디아틀로프 때는 진짜 뭐 거의 준비성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떠들면 되는 줄 알았어 그냥. 그쵸. 되게 만만하게 봤지 팟캐스트를. 아니 준비는 나름 많이 했었죠. 준비는 했지. 근데 그냥 이게 뭐 어렵나?
했는데 근데 지금에 비해서는 거의 10% 정도? 그렇죠. 이게 사람이 지금, 마이크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되게 틀리더라고. 지금은 진짜 많이 힘들죠. 네, 그때에 비하면. 네, 그다음에 그것도 3-4번 녹음한 거였어요. 맞아. 그게 3회차, 아니, 그런 말 하지 4회차 마. 녹음 아니 이 까발라지 한 번만 했다 그래. 그게 또 연습한 게 그 모양이었던 거지. 노트북 마이크 써가지고 아, 있었어요. 맞다. 가운데다 꽂아놓고 노트북. 자, 2036 해병님께서 에피소드는 미리 다운받고 오늘 듣네요. 긴 연휴 끝나고 정말 일하기 싫었는데 이번 에피소드로 힘이 납니다. 그러면서 뉴라이트 한 대씩 때리고 싶네요. 듣는데 분노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셨고 네네. 이제는 뭐 다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순위가 52대까지 올라서셨네요. 정치 팟캐스트가 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정치 내용을 가지고 52대 순위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Congratulations. 우! 빵! 빵! 가만히 있었죠. 1절만 해. 이 새끼야. 그 다음에 내일부터 1일님께서 출근길에 바로 다운받고 듣고 있습니다. 차가 막히는 틈에 후기 남깁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네. 그 다음에 잔치국수님께서 오랜만에 오셨네. 맛있는데. 중간에 메르미님 CSI 노래 부를 때 개재수. 저도 그랬어요. 농담이고 개기업. 귀엽다고. 아, 그래요? 음. 아, 그 뒤에 게 귀엽다고 아,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임님께서 약자를 돕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정의를 저버리지 않았던 분들을 언급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정의로운 사람들이 더 많은 좋은 나라를 기대하며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몸치장군님께서 와우 제목 각 보소 정의롭고 다채로운 인성지향 블랙홀 좋다 세상 좋다요. 몸치장군님 댓글 보면은 되게 마음이 되게 좋은 밝아. 분들. 그 다음에 재밌죠님께서 용접일 하면서 한쪽 귀에 이어폰 꽂고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 일하면 시간도 금방. 작업 특성상 혼자 일을 하니 네 분이랑 같이 수다 떠는 것 같아서 좋아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수다 떨어주세요.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홍잉단님께서 진짜 네 분의 케미가 점점 더 좋아지는 블랙홀. 10일, 20일, 30일을 기다리는 청취자입니다. 중심을 잘 잡아주시는 메르미님 목소리 진짜 좋으시고요. 감사합니다. 화가 나는 일에는 감정이입이 잘 되시는 한고수님. 귀여운 목소리의 강대리님. 착하신 것 같은데 솔로 탈출 기원하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멋진 안도팔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55님께서 메르미님 목소리나 발음 너무 좋고요. 집중력이 생깁니다. 강대리님도 너무 귀엽고요. 오래오래 해주세요. 하셨어요. 그 다음에 델토로님께서 강대리가 왜 영화관에서 여자한테 말 걸었냐고. 왜 걸었어? 찝쩍거린 건 아니고요. 원래 옆에 사람하고 말을 잘 건네요. 옆에 사람한테. 하지마. 아줌마처럼. 하지마. 이젠 조심해야 돼. 그래. 이제. 이거 뭐예요? 상대편한테 좀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근데 또 얼굴 보면 전혀 두려움은 1도 없으니까. 뭐야? 뭐야 이 새끼. 그 다음에 넬르미님께서 메르미가 아니라 넬르미. 메르미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네,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꾸준히 정주행해서 이제 살인의 추억 편까지 들은 유령 청취자입니다. 메르미님의 차분한 진행과 아름다운 목소리, 오호. 네? 한고수님의 사이다 발언과 엄청난 조사력, 안도팔님의 올고즘과 매력 보이스, 강대리님의 은근한 유머와 귀여움이 한데 어우러져 완벽에 가까운 하모니를 들려주시네요. 가끔 한고수님께서 욱하실 때 이어폰을 뜯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욱하시는 건 좋지만 마이크에서 떨어져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크나 욱할 때? 그다음에 그게 매력 아니겠어요? 왕자의 게이님께서 못 따라잡을 만큼 방송이 많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주레인시스님 오랜만에 오셨지. 오랜만입니다. 그 아드님이 수술하셨대. 그러니까요. 놀라셨겠네. 그래서 솔직히 팟빵에서 15개 정도 듣고 있는데 블랙홀이 제일 재밌습니다. 재미나고 유익한 방송 준비한다고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도팔님의 오프닝송은 당황스럽게 중독성이 강하고요. 감사합니다. 약간 저도 할 때마다 공격당한, 당했어요. 정신을 공격당한 기분이라니까. 강대리님은 이유 없이 친근하고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고수님은
그냥 좋아요. 이건 진짜 할 말 없어서. 아니야. 네, 메르미님은 사랑입니다. 하고 아하. 하트. 역시. 여기서 온라인이 좋죠, 그래서. 자제분도 빨리 음, 네. 되시길. 한고수님은 그냥 좋다고. 지금 완전 삐져가지고. 주렌시스님 내가 그 기억나거든. 내가 과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당첨되셔가지고 보내드렸었거든. 그쵸. 네, 틱팟이랑. 그 다음에 리틀 토크님께서 밤에 들으면서 잠을 청하다가 잠이 안 와서 삼양라면 우지파동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있어서 씁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네, 길게 자세하게 적어주셨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남양, 롯데, 농심은 제하고 고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후원해주신 피아홍님, 넬르미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저희 피자 받았어요. 아, 피아홍님께서 네. 피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너무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신속하게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2008년 개봉한 문성근, 전세홍, 추자연 주연의 실종입니다. 2008년 2월 19일 개봉, 감독은 김성홍, 장르는 범죄 스릴러, 러닝타임은 98분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요, 2007년 있었던 보성어부 연쇄살인을 접하고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모티브로 한 건 맞는데 실제 사건과는 좀 다른 내용으로 영화가 전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영화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보성어부 연쇄살인을 좀 알아볼까 해요. 네. 그래서 강 대리님 네.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준비했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성어부 살인사건은 2007년 8월 31일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광주에 사는 대학생의 남녀 커플이 전라남도 보성으로 놀러를 가요. 오후 5시경에 보성에 있는 우암 선착장을 걷다가 어디? 우암 선착장. 그 어부를 한 명 봐요. 이제 출항 준비를 하고 있는 어부를 만나는데 이제 어부한테 할아버지 저희 배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안 태워주려고 하다가 무슨 영문인지 타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어로 작업장으로 한 30분 가량을 가서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할아버지가 한 1시간 정도 지났었어요. 남자애를 뒤에서 밀어버린 거예요. 바다에다 빠뜨린 거죠. 맞아. 그러자 남자가 올라오려고 발을 올리니까 가지고 있던 삿갓대로 5회 정도 찔렀대요. 삿갓대가 뭐야? 그 부표 같은 거 건질라고 아, 뭐 창 같은 건가 예, 보네. 한 2m 정도 나무 막대 같은 거 있어요. 갈고리 살짝 작살 갈라가지고. 같은 뭐 네, 그런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남학생은 바다에 빠져 죽고 이제 옆에 있던 여학생을 겁탈하려고 하니까 반항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너도 죽어버려라 하면서 빠뜨려버려요. 그렇게 남녀 학생은 바다에 빠져 죽고 아이고. 다음 날에 딸이 집에 안 돌아오자 엄마가 이제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9월 3일에 여자 학생의 시체가 발견이 됐고 아, 시체가 발견됐어요? 네. 바다에서 빠졌는데? 네. 그리고 9월 5일에는 이틀 뒤죠. 남학생의 시체가 발견됐어요. 근데 경찰이 20일가량 조사를 했는데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대요. 자살이나 추락사 정도로 판단을 했대요. 그로부터 이제 어부는 자기가 자신이 범행이 안 들켰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처럼 일을 하면서 살다가 9월 25일에 경기도에서 여자 2명이 놀러를 와요. 보성으로. 그래서 또 이 할아버지를 만난 거지, 어부를. 그래서 할아버지 저희 좀 배 좀 태워주세요. 그랬더니 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어로 작업장으로 가서 한 3시간 정도 있었대요. 거기에 여자들이 이제 좀 불안하잖아요. 3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저 계속 가자고 하는데 안 가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안 갈 거예요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 내색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3시간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 여자의 가슴을 만지더래요. 네, 그래서 여자들이 놀래가지고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배가 이제 큰 배가 아니에요. 1톤 정도 되는 배예요. 선박이. 네. 그게 배가 뒤틀리면서 셋이 빠져요. 바다예요? 네, 바다에 빠지셔서 이제 그 어부는 수영도 잘하고 또 바닷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먼저 올라타서 그 여자 한 명을 올라오는 거를 또 삿갓대로 쳐서 바다에 빠뜨리고 한 명은 파도에 휩쓸려서 가고 그래서 2명이 죽게 돼요. 다음 날인 26일에 한 명이 인양됐고 28일에 또 인양이 되고. 그 배 탈 때 따로 그걸 안 하고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냥 놀러 조끼. 갔다가 그냥 일반 어부의 배를 탄 거니까 뭐 조끼를 따로 안 했던 거죠. 근데 겁탈은 다 못한 거네. 겁탈 하다가 이제 실갱이 몸싸움 하다가 그러다 이제 빠진 거죠. 흔들려서.
근데 지금까지만 들으면은 이번에도 완전 범죄로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여성들이 배에 올라타기 한 30분 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 오셔가지고 이제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지금 남편하고 잠깐 떨어졌는데 못 찾겠다고 통화를 한 번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어부를 만나서 배에 탄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배 어획장에서 계속 3시간가량 있으면서 불안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고 그 핸드폰에 문자를 보냈던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경찰이 수사 끝에 당시에 출항했던 9월 25일에 출항했던 배들을 조사하던 와중에 거기에 여성들의 소지품과 머리카락이 발견됐던 거죠. 그래서 경찰한테 이제 체포가 되었고 이제 그 어부가 70세의 오종근 씨예요. 오종근. 70세? 네. 이 오종근 씨가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아요. 죽어야지 당연히. 네. 근데 2심에서 오종근 씨가 하는 말이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서 2008년에 위헌 소송을 제시해요. 아, 그리고 당시에 그 부인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남 5녀의 자녀까지 있었대요. 아, 네, 근데 그 자식 중에 아들이 1년 뒤에 자살을? 충격을 못 참고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주변에서 충격. 얼마나. 보다는 이제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렇겠죠. 스트레스를 많이 네. 받았겠죠. 뭐 좀 자세하게는 설명 못 드렸는데 이렇게 사건은 개요는 이 정도. 그런 말 했었잖아. 왜 그러셨냐고. 그러니까. 아니 유방 한 번 만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모르겠어요. 징그럽다. 그렇죠. 근데 일단 사건 자체로만 보면 이것도 되게 경악스러운데 더 무서운 거는 범인 오종근이 경찰 조사에서 했던 말들입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애들이 운이 없었고 불쌍해. 나한테 배를 태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지.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배를 태워달라고 했다라고 한 거는 결국에는 오정근 씨가 진술한 내용에 의해서 배를 태워달라고 해서 내가 태워줬다라고 된 거지. 실제는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가 태워줄 테니까 같이 타고 거짓말일 가자. 수도 있다. 네, 그렇게 했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죽은 잔말이 없으니까. 네. 왜 그 많은 배들 중에서 하필이면 내 배를 태워달라고 했고 공짜로 태워준다고 하니까 그게 좋아서 탄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 자기 잘못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발언하고 죽은 사람들은 이미 죽었고 나는 살아있지 않느냐 라는 식의 발언을 더 했다고 합니다. 죄의식이 거의 없어. 사이코패스네.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 있겠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 같아요. 본론으로 또 돌아가면 이제 이 보성어부 사건을 모델로 영화의 주인공 판곤의 캐릭터가 만들어집니다. 아 맞아요. 네. 아, 여기서 영화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며칠째 소식이 없는 동생을 기다리던 현정, 언니죠. 추자연 씨가 연기를 했고요. 네, 지금 중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네, 지금 대륙의 여신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정은 동생의 휴대폰을 추적한 후에 어느 시골 마을에 동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현정은 인근 파출소에 동생의 실종 사실을 알려요. 그리고 수사를 의뢰합니다. 하지만 성인 여자이고 실종됐다는 증거가 없어서 거부당해요, 수사를.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던 이제 현정은 동생을 혼자서 찾아다니게 돼요. 그래서 동네 주민에게 일일이 동생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동생을 찾아다니는데 다행히도 한 목격자가 동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판곤의 집까지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판곤을 보고 나서 어딘가 좀 수상함을 느끼긴 해요. 그래서 다시 경찰과 같이 판곤의 집으로 오려고 했는데 경찰은 지역 경찰이잖아요. 그 판곤하고도 잘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곤을 두둔해요. 현정 역시 정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라 심증만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발길을 돌리려고 해. 그리고 자기의 생업도 뭔가 바빠. 물건도 떼줘야 되고 막 이래 돼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떠나려던 현정 앞에 판곤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판곤은 동생의 목걸이를 본 것 같다며 자기가 죽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정을 집으로 유인합니다. 그 이후에 눈을 뜨자 현정은 판곤의 집에 결박당한 채 묶여 있었어요. 자, 이들은 어떻게 될까? 이거 보면서 약간 지존파 사건도 생각났어요. 네. 그래서 너무 징그럽지 않았어요? 역겨웠어. 네, 진짜. 이게 되게 무서워. 동체는 산채로 갈아버렸다. 아 근데 닭한테 줬지? 네, 닭 모이로 줬죠. 확실히 문성근 씨가 눈빛이 그 사이코 연기가 진짜
아, 그거 보면서 너무 불편한 거야, 영화가. 응.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잖아. 있지. 너무 리얼한 거야. 그 육절기에 갈아버리는 사건도 있잖아. 원춘 같은 거지. 여담으로 영화 촬영할 때 문성 씨가 캐릭터에 너무 몰입을 해서 실제 그 소품들 있잖아요. 뭐 망치라던가 뭐 니퍼라던가 이런 것들을 소품용으로 다 바꿨대요. 그러니까 문성필 씨가 너무 몰입을 해서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거 나 너무 감정이 실제로 할수 있을 것 가해져서 같아서? 상대 여배우를 아, 다치게 다치게 할 할 수도 수도 있을 것 있으니까. 같다. 그리고 그거를 너무 몰입을 해서 다 스태프들도 되게 무서워했다고 하네요. 아, 그 눈빛이 응. 영화 끝나고 나서 그 눈빛만 기억이 나. 저는 그 노래 부르고 막 그러던 장면 있잖아요. 약간 그 흐느적 그러면서 그 말투 막 이런 것도 너무 생각나고 그래서 그 동생이 전세용 씨로 나오는데 지금은 이름은 전세현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드라마에도 계속 나오고는 계신데 아, 지금도 나와? 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전세용 씨의 이빨을 뽑는 장면도 있잖아. 근데 이 장면이 그 장면이야. 문성근 씨가 자기가 너무 몰입해서 다치게 할 것 같다. 그래서 손만 나오는 장면은 감독이 대신 촬영을 한 장면입니다. 원래 이 감독이 그런 연출 되게 잘해. 그 어떤 내가 뭐 이빨 뽑고 막 이런 거 있지. 그 내가 예전에 한번 보자 그런 거 있잖아. Say Yes. 이것도 이 감독이 한 거잖아. 박중훈 나왔던 거. 그 올가미 뭐 이런 올가미도 거 다. 그렇고. 근데 그 손톱을 하나하나씩 빼. 아 그런 거 되게 잘해. 막 볼 때 막 못 보겠는 거 있지 막. 그런 연출 되게 잘해. 그래서 이 감독님이 한국형 스릴러 그렇지, 대가지. 최초 네, 대부라고 불려지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만한 네. 내용 자체는. 네. 근데 문성근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도 진행했잖아.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자기는 이 이미지가 겹쳐질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거랑 그거랑 완전히 다른 거야 사람이. 저 배우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거야. 맞아요. 오히려 다른 인격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은 근데 느낌도 이렇게 들고. 연기하고 나면 캐릭터에서 빠져나올 때 진짜 힘들다. 그래서 네. 좀 악당 연기한 사람들 약물 중독으로 많이 죽기도 하잖아. 히스레저도 그랬고 다크나이트 찍고 죽었잖아. 이게 그 인간 심연의 그런 부분 막 끌어올리다 보니까 다시 못 돌아가는 그런 사례도 많다고 하네. 맞아요. 그리고 영화 좀 더 얘기해보자면 이제 스토리 부분에서는 마지막에 피해자 가족의 심정도 좀 표현을 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추자연 씨가 마지막 대사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 대사가 난 좀 기억에 남았어. 제가 그런 놈을 또 만난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갈아 죽일 겁니다. 저는 그 다음 대사에서 이제 분명 살인을 했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분쇄기로 갈아버렸을 때는 제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분노가 진짜 사람이 분노 이상의 감정을 딱 말로 표현했는데 그럼.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다른 스릴러는 잡히고 그런 데서 끝나잖아. 근데 그 이후에 이런 인터뷰나 연출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실종자 가족들의 그 울분이라던가 그러니까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처들을 좀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반적인 영화 이야기 더 해보고 싶지만 이따 평점 주면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영화 속 소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죽음 아닌 죽음, 실종이랑 산채로 사람을 갈아버린 시체 훼손, 그리고 죄의식 없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먼저 시체 훼손에 대한 부분 좀 알아볼까 해요. 시체 훼손에 대해서는 우리 전에 셔틀에서 잠깐 인육이랑 뭐 실종이랑 인신매매 이런 부분에서 잠깐 다뤘었는데 시체 훼손 사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영화 실종을 보면 그 사체를 분쇄기에 갈아서 닭 모이로 주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도 이런 사건들은 많았어. 다만 인터넷이나 이를 알려주는 이제 매체들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늘 한고수가 알려드릴 사건, 쉽게 지나쳐갈 수 있는 사건인데 깊이 들여다봐야만 하는 사건이야. 바로 2013년 어느 무더운 7월 용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먼저 사건에 관련된 인물부터 말해줄게. 피의자인 심기섭, 그 다음에 피의자의 친구인 최씨, 그리고 피해자 김양. 김양은 18살이었어. 이렇게 3명이 등장하는데 심기섭 씨와 최씨, 얘들이 그렇게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대. 그래서 그냥 DVD방 가거나 뭐 당구 치거나 이게 일상이었어. 근데 그날도 이제 이런 식으로 놀고 있는데 놀다 보니까 새벽 5시인 거야.
졸립잖아. 그래서 둘이 인근 모텔로 들어가서 자다가 잘 자고 일어나니까 벌써 이제 다음날 오후 3시인 거야. 딱히 할 것도 없고 해가지고 예전에 그 친구인 최 씨가 소개해줘서 한 2번 정도 만난 김양, 18살 아까 김양을 불러. 문자로 너 지금 뭐해? 나 최모모랑 같이 있는데 할 거 없으면 우리 같이 놀자.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야. 그래서 문자를 받고 모텔로 왔어요 또. 여자가요? 피해자 씨가. 그 시간에 오후 3시야 자고 오후 있나니까. 3시? 그래도 남자 둘이 있는. 그거 왔어. 너 온 게 좀 신기하잖아. 네. 김양이 친구가 별로 없었어. 고등학교도 자퇴했고 못된 애라서 자퇴한 게 아니라 학교 적응을 못해서. 네. 그리고 부모님은 싱가포르에 따로 살고 계시고 혼자 한국의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단 말이야. 김양이. 어떻게 알고 계세요, 사이? 최모 씨랑 알고 있었던 사이야. 그래서 이렇게 셋은 TV 보면서 모텔에서 누워서 그렇게 놀고 웃고 떠들고 수다 떨고 그랬대. 근데 이때 최 씨가 안과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 심기섭의 친구지. 그래서 김양한테 너 잠깐 여기 있어. 우리 둘이 안과 좀 갔다 올게. 네. 하고 그 최 씨가 치료받는 사이에 요 심기섭 이 새끼가 병원 근처에서 공업용 커터칼 2개를 사. 네. 그리고 다시 둘이서 모텔에 왔어. 그래서 셋이 또 이렇게 놀다가 이때 최 씨가 갔어. 어딜요? 뭐 자기 약속이 있다고. 그래서 모텔에는 심기섭이랑 김양 이렇게 둘이 남은 거야. 그냥 술도 안 먹고 그냥 놀았대요? 얘네 술 싫어한다 그랬잖아 아까. 그래서 심기섭은 바로 김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겠지. 그래서 이를 거부하자 커터칼을 들이대며 협박을 했고, 커터칼은 미리 샀다는 거 보니까 계획된 거지. 그렇죠. 성폭행하고 난 후에 김양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라고 해서 겁이 났는지 결국 김양의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어. 그리고 김양을 모텔 욕조로 옮겨 라고 알고 있지만 이건 심기섭 이 새끼 진술이고, 검사 결과 뭔가 이상해. 계속 추궁하니까 이 새끼가 자백을 했어. 계속 반항하니까 목 졸라 죽인 다음에 시체에 강간을 한 거야. 시간을 한 거예요? 또라이 같은 놈이네. 근데 또. 심기섭 손가락에 깨물린 상처가 있는 거 보면 살아있어. 강렬하게 반항했다는 거지. 피해자가. 그 다음에 입을 틀어막았으니까 깨물었겠죠. 목 조르는데 뭐 물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욕조에 옮긴 다음 커터칼을 이용해서 살점을 도려내기 시작해. 그리고 자정쯤에 친구한테 문자를, 나 지금 작업 중이다, 피 뽑고 있는 중 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사진도 하나 첨부해. 배가 갈려가지고 내장이 다 드러난 김양의 사진. 와, 미친놈이네. 그걸 맨정신에 그거 어떻게 그러지? 맨정신에. 이 새끼 리트로 원추 있네. 이 자정에 이렇게 보냈다 그랬잖아 문자를. 네. 그 다음에 오전 1시쯤에 훼손을 하던 중에 칼이 부러졌나봐. 커터칼이. 잠깐 나가서 커터칼을 다시 사와. 그리고 다시 살점들을 잘게 발라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발려진 살점들은 어느 정도 쌓이면 변기에 넣고 흘려보냈지. 변기에 흘려보낼 정도면 되게 얇게. 이렇게 피해자의 살점들은 모텔의 정화조 통 속으로 보내졌겠지. 나중에 정화조 통 속에서 이제 오물이랑 살점이 뒤섞여서 발견이 된 거야. 사람의 오물과 함께. 뼈는요? 들어봐. 이렇게 개 족같은 행동을 16시간 동안 했어. 개새끼가. 이런 같은 동작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뼈만 남았잖아. 네. 이 뼈를 또 부러뜨리고 쪼개고 해가지고 29조각으로 만들어. 딱 이 상태로 만드니까 무게가 15kg이었대. 여기서 잠깐 그 청취자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가끔 이런 사건을 얘기할 때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냥 사체를 훼손을 했다 이렇게만 해도 돼. 근데 굳이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해야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가 깊이 머릿속에 박힌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심기섭 씨라 그러지 내가 지금 계속. 네. 근데 뉴스 막 이런 데는 심기섭 군이래. 맞아요. 막 19살이라고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가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청소년 보호법 받아가지고 감형됐어요? 무기징역이야. 그래서 50살 때쯤이면 다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옆 동네에 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경각심을 드리려고 제가 좀 약간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한 2시쯤 됐어. 그래서 뼈는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인근 마트 가가지고 김장용 비닐을 사. 그리고 모텔 카운터에 가가지고 검정색 비닐봉지를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사체를 담아. 어느 정도 살점들도 있었겠지. 뼈만 담은 게 아니라. 그래서 화장실에 핏자국 하나 없이 말끔하게 치우고 피 묻은 수건, 피해자 의료품 모조리 챙겨갖고 나와. 경찰이 나중에 봤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그냥 일반 모텔 같았대. 완전 다 그냥 정리하고. 보기에는 그렇게. 응.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는데 이 새끼 사진 보면 집에 가면은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거든. 집 옆에 그게 얘 방인가 봐. 그래서 그 집 방 장롱에 시신이 담긴 검정색 비닐봉지를 숨겨. 아, 어떻게 이런 애들이. 여기까지. 이 술 먹고 해도 천하의 개새끼인데 이걸 맨정신에 했단 말이야. 자, 시신 숨겼지.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누워서 카카오 스토리를 해. 그 카카오 스토리에 뭐라고 썼냐면 이게 몇 년도라고? 2013년. 그러니까 진짜 엄청 최근이다. 완전 최근이야. 자, 카카오 스토리에 뭐라고 썼냐면 내겐 인간에게 느낄 수 없는 감정이 메말라 없어졌다. 오늘 난 죄책감과 슬픔, 이 새끼 관종이네. 분노라는 감정도 느끼지 못했고 아주 짧은 미소만이 날 반겼다. 오늘 이 피비린내에 묻혀 잠이 들어야겠다. 맞아. 미친놈이야, 너 말대로 진짜. 관종이고 중2병에 완전 허세 가득하고 또 뭐라고 남겼는지 알아? 이건 피해자한테 남긴 메시지 같아. 활활 제가 되어 날아가세요. 당신에겐 어떤 악감정도 없었다는 건 알아줄지 모르겠네요. 그게 더 악감정 따위 없었고 좋은 감정 따위도 없었고 사이코패스다. 진짜. 날 미워하세요. 미친놈이 진짜. 허세로 가득하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연극성 성격장애라고 있어. 이게 뭐냐 하면은 과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렇지. 타인의 관심을 끌려고 지나친 노력과 과도한 표현을 하는 게 특징이야. 이런 사람들 초기 증상을 보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나만 집중해야 돼. 주위 사람들이.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게 성적인 유혹을 해. 이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왜 하지? 그러니까 여자들 보면 가끔 막 관심을 끌려고 외모를 활용한대. 그리고 상대방은 별로 안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걔랑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주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거짓말을 해가지고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애들 있지. 막 나 자살할 거야. 약간 미나우쟁 비슷한데 뭐 자살한다고 해가지고 괜히 관심 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은 질투에 막 장난 아닌 거지. 얘가 그 기타가 취미로 있었대. 일렉 기타. 네. 그 기타에도 막 유튜브에 떠돌아다닌대. 걔 기타 치는 연주가. 그리고 영어도 잘했대. 그래서 모의고사 그 1등급 나오고 막 그런데. 근데 약간 일진은 아니고 약간 좀 반항기 가득한. 인터넷에 가면 얘 사진 금방 찾을 수 있어. 심기섭이라고 치면 나와. 그리고 이 연극성 장애가 왜 얘랑 딱 맞냐 하면은 예전에 이 신기섭 이 새끼가 자살한다고 월미도 바다에 뛰어들었던 적이 있었어. 자살하겠다고. 그 범행 자랑하려고 카카오 스토리에 남긴 거야. 어떻게든 알아봐 달라고. 나 사람 죽였다. 미친놈인 거죠. 응.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직접 말해.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에 썼는데 무반응인 거야, 애들이. 댓글 달았어. 뭐 병신이야? 이랬겠죠 친구들이 보고. 그렇지. 보여줄 말도 없어. 그래서 이 새끼가 답답했나봐. 안 알아주니까.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직접 말해. 나 사람 죽였어. 시체 다 갈라서 해부했어. 이런 식으로 다 전화를 해서 말했대. 그런데 이날, 다음 날이지. 이 피해자 김양래 외할아버지가 김양이 연락이 안 되니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경찰이 수사 바로 들어갔고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자수를 했어. 자수를 하긴 그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근데 지가 자수한 게 아니라 뭐 또 친구가 권유했대. 그 최 최씨. 그러면서 또 자수하러 가는 도중에 또 카카오 스토리에 뭐라고 쓰냐면 미친 진짜 체리블라섬. 아이고. 관종이네 이 새끼 진짜. 체리블라섬. 언제 맡아도 그리운 냄새. 버스에서 은은하게 나니 좋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이제 친구가 면회 왔을 거 아니야.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야, 언론에 내 기사 엄청 많이 떴지. 나 완전 인기 스타야. 편지 엄청 와. 이랬대. 근데 어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예전에 신기섭 이 새끼가 올린 글이 있던 거야. 그 뭐냐면은 콩팥 삽니다라는 글에 댓글을 달았어 이 새끼가. 신기섭이 자기 핸드폰 번호랑 동시에 저 이제 20살입니다.
예전부터 이쪽 세상을 알아왔고 저보다 어린애들도 많이 봤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폰번호를 남겼어. 장기 매매 그런 글에다가. 그래서 이 새끼 장기 밀매 업체 아니냐 라는 소리가 나와. 그래서 법정에서 피해자 아버지가 피눈물로 오열을 하면서 호소를 했대. 사형시켜달라고. 그렇겠죠. 근데 고작 받은 건 정보공개 10년에 무기징역. 아, 무기징역이면 언제 출소할지 모르는 거잖아. 감형되면 바로 출소하는 거죠. 그리고 심기섭 씨 이 새끼네 부모 있지. 부모 욕하는 건 좀 그렇지만 피해자 김양래 부모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한마디 없었대. 너무하다. 근데 그 피해자 김양은 IQ가 150이 넘는 멘사 회원이었어. 되게 성실하고 착했대. 그냥 그래서 단순히 적응을 못했겠구나. 학교에 그랬을 적응 때. 못하는 그냥 근데 여기까지란 말이야. 뭐든 알아보면. 음. 근데 우리가 의문점을 한번 가져보자고. 네. 의문투성이야 내가 봤을 때는. 자, 문자의 내용이야. 지금 작업 중이야. 피 뽑고 있어. 이게 시체를 처음 훼손하는 놈이 할 수 있는 말이야? 엄청 많이 해본 사람인 거죠. 응, 작업 중이야. 네. 피 뽑고 있어. 이거는 친구도 뭔가 안다는 내용 아니야? 처음이면은 나 사람 죽였어 어떻게 그래. 이런 문제가 가겠지. 과연 그리고 커터칼로 사람 한 명을 분해할 수 있을까? 우리 블랙홀 셔틀 편에 그 오원춘 얘기 했었잖아. 오원춘도 칼을 갈아가면서까지 했단 말이야. 살점을 바르는데. 근데 고음용 커터 이제 칼을 사면 안에 심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아마 하나 들어가 있지, 하나. 아니요. 요즘에는 두꺼운 거 사면 안에 심까지 들어가죠. 과연 그걸로 사람 한 명을. 그리고 뭐 칼 사는 김에 심도 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지. 제가 봤을 때는 커터 칼을 샀다라는 게 오히려 그렇게 심을 갈아가면서 쓰려고 사지 않았을까. 심을 가른다고 해도 그 플라스틱 하나도 못 자르는 커터칼을. 뼈를 자른다는 게 참 뼈는 그냥 부러뜨렸다 그랬잖아. 두개골 같은 거. 살을 얇게 살을 10개 저미는 건 잘라내야 가능할 것 되니까. 같아. 커터칼로? 살을 네. 저미는 건 가능한데 커터칼로 뼈를 제가 봤을 땐 오히려 16시간. 네, 16시간 시간 만에. 오원춘도 그 정도 걸렸어. 그 부엌칼로 하는데도. 그러니까요. 얘는 16시간 만에 산수범 같아. 처음 해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살을 10개 해서 그걸 또 일일이 다 변기에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그렇게 되면 엄청 걸리거든? 하고 변기에 버렸다가 또 하고 변기에 버렸다가. 하면서 또 물로 다 씻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피비린 데가 장난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의문투성이지. 그리고 또 다른 의문점. 아까 내가 경찰이 수사에 바로 착수했다 그랬잖아. 네. 보통 청소년 가출 신고하잖아. 3, 4일은 가출로 처리해버려. 바로 수사 안 들어가. 그리고 경찰이 3, 4일 지나서 수사 들어가봤자 신용만 해. 좀 지켜보죠, 막 이러잖아. 왜냐면 더러운 케이스가 너무 너무 많으니까. 많으니까. 아니 뭐 야 그래 그날 경찰이 안 바빠서 바로 수사했다고 쳐. 그러면 사건이 일어난 지 10시간 만에 자수했다 그랬잖아. 네. 바꿔 말하면 신고가 접수된 지 4시간 만에 자수를 했다는 거야. 외할아버지가 뭐 전화하고 찾아보고 뭐 하고 해서 4시간 만에 자수를 한 걸로 돼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 4시간 만에 자수를. 4시간 만에 범인은 자기가 지금 추격당하고 있다는 걸 아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상황이잖아. 같은 동네 파출소에서도 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 모를걸? 근데 4시간 얘가 만에. 근데 얘는 어떻게 알고 그거를. 자수는 경찰이 자기를 찾는다고 알고 자수한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 신기섭이 뭐라 그랬냐면 네.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를 한 거래.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최 씨가 한 건 아니고요. 신고를 따로. 아니 얘는 권유만 했고 자수 권유했는데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를 했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네, 듣고 보니 이상하네. 얘가 무슨 엄청난 청각을 가진 올빼미도 아니고 지가 무슨 경찰 수사 과정을 어떻게 다 알고 있냐고. 아빠가 경찰이 아닌 이상. 그리고 또 뭐가 이상했어? 들었을 때? 들었을 때 최 씨도 좀 저는 이상했어요. 걔도 이상하지. 네. 같이 왜 커터칼 사고 처음 본 애 같이 이런- 산 거는 몰랐고 아니 걔 안과 치료받고 있을 때 샀지. 또 이상한 건 느낀 게 이건 내가 욕먹을 수도 있어. 청취자분들한테. 이건 내 주관적인 생각이야. 근데 아무리 어리더라도 말이야. 네. 모텔은 은밀한 곳이라는 걸 누구나 안단 말이야. 근데 거기 자기 발로 갔다는 건 피해자가 김양이.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건 욕먹을까요? 100%. 아, 욕먹어야 돼요. 아니 근데 모텔을 간다는 거는 아니, 저도 욕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거는 잘 내 그러니까 관점은 그거야. 네. 이거는 그냥 제시하는 거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거는 아니 들어봐 새끼야. 근데 문득 그런 생각 다 하지 않아요? 그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서 말하는 거라고 내가. 그 피해자가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를 한다고? 피해자가? 할 수도 있죠. 마음 먹고 간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설이야. 내가 그러니까요. 이거 쓰면서 그 우리 아이들 편에서 그 누구냐 김가원 교수 입장은 이해가 가더라니까. 가설을 세워. 이렇게 왜 무서워서 말을 못 하는 거야 가설조차도. 갖다 붙이기. 그러니까 자기 발로 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해서 신고를 했다? 그건 성폭행 신고 협박으로 무서워서 죽이고 훼손을 했다는 거잖아. 네. 심기섭이 너 신고할 거야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죽이고 훼손까지 하고. 그거는 그거죠. 이제 그런 가설은 이게 이제 원인이 성폭행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애초에 죽이려고. 이거는 짜여진 각본이고 장기 밀매가 목적이 아니었냐 이거지. 성폭행은 아예 그냥 지가 지어낸 말이야. 심씨에 성폭행도 없었어. 네. 바로 장기 밀매 들어갔지 않았을까 이거지. 그쵸, 전에 댓글에다 썼다며 자기 전화번호랑. 그래.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하는 말이. 네,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뭐 그러니까 성폭행 따위는 아니 지가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모텔에 스스로 갔다는 것도 의문점이고, 음. 그리고 설령 자기 발로 갔었더라도 그렇지. 성폭행은 지어진 내기일 그렇지. 확률이 높고, 애초에 인육이나 장기 밀매가 목적이어서 이게 납치를 해서 진행됐을 거다. 모텔로 간 게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일찍 자수를 한 것도 그렇지. 연줄이 있거나 또는 꼬리 자르기에 저는 오히려 후자가 더 원래 아는 사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나 원래 알았었다. 그래. 그 피해자를. 아니고 실제로 모르는 사이지만 납치해 갔을 수도 있어요. 약 타가지고 그랬어. 그래서 내린 최종 결론은 뭐냐. 심기섭 이 새끼가 진범이 맞냐 이거지. 진짜 장기 적출하는 놈은 따로 있는 거야. 응? 그리고 이 새낀 알리바이를 위해서 사진 전송하고 카카오 스토리에 글 남기고 무언가 대가를 받고 지네가 진범인 척 자수를 하는 거지. 하고 형량도 적고. 그렇지. 아, 그게 무기징역인데 그래도. 그리고 자수를 빠른 시간에 해버리면 어떻게 돼? 진범들은 그만큼 시간이 벌린단 말이야. 그치, 얘에 집중하는 동안에. 뭐 어디 도망갈 수도 있고 장기를 빨리 어디 밀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에 인생을 맡기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모르는 거지. 엄청난 대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럴 수도 있겠다. 엄청난 권력가거나 재력이 있는 사람이 얘를 필요해서. 하나 내세우고 빨리 자기 가족이나 그런 걸 그럴 하려고 수 있어. 엄청 쏟아 부은 거야. 이걸 다 짰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어떻게 4시간 만에 자수하냐고. 그거는 좀 의문스럽기는 하네요. 듣고 자. 보니까 의심스럽네요. 그냥 사건 개요만 보면 제가 아 봤을 때는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싸질러 놓은 게 있으니까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아씨 그때는 너무 사람을 죽여서 흥분한 상태에서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나 전화로 이렇게 문자를 남겨놨는데 마침 자고 일어나서 평온한 상태가 되니까 내가 이미 다 싸질러 놓은 게 온라인에 다 있고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불안해서 그냥 자수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모텔도 수상한 거야. 나 그래서 근데 한번 모텔 가보고 싶었어 나 거기 모텔. 그 모텔에 한번 가서 여기가 모종의 그런 거래가 있는 모텔이 아닌가. 큰일 나요. 갔다가 한 교수님이 실종됐다고 막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 번씩. 그 나는 좀 지방 출장하면 모텔 많이 가잖아. 네. 근데 그런 모텔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잤던 곳에서. 그럴 수도 있죠. 어느 한켠에. 자, 그럼 화제를 잠깐 전환해서 형벌이 너무 약하잖아. 네. 너무 약하죠.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 해라는 형벌이 있어. 해. 알아? 몰라요. 바로 연산군이 자신의 어머니인 패비 윤씨를 모함한 성종의 후궁 2명이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후궁 2명을 지 엄마 욕했다 이거지. 네.
궁궐 뜰에서 몽둥이로 때려 죽여. 네. 그 다음에 시신을 찢어가지고 소금에 절인 다음에 젓갈로 담갔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실록에 기록돼 있다는 말도 있어. 그럼 가장 무서울 형벌이라 함은 능지처참이겠지. 그렇죠. 우리나라 능지처참은 밧줄로 이제 팔다리 묶어가지고 뽑아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팔다리 뽑아버리는 네, 거잖아. 소에 묶어서 응. 각자 다른 방향으로. 그렇지, 그렇지. 근데 중국은 클래스가 달라. 땅이 중국의 능지처참은 내가 이거를 사진으로 직접 봤거든. 보다가 욕할 뻔했어 진짜. 먼저 얘들은 살점을 몇백 조각 잘라내. 물론 죽어있는 상태에서도 했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많이 했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살점을 막 발라. 근데 주의할 점이 살점만 발라야 되는데 잘못해서 혈관을 건들면은 출혈로 빨리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대. 서서히 죽이는 거야. 절대 혈관은 못 건들게. 대륙의 클래스예요. 그리고 그 잘려진 살들은 집행자들이 살 발라낸 사람들이 먹어? 값을 불러. 아, 그러면은 거기 할 때 다 보고 있어. 그 마을 사람들이. 네. 그 마을 사람들이 사가 살점을 왜 사가? 먹으려고. 그러면 인육을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살점들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사형수를 욕하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대. 껌처럼 씹으면서. 그리고 다 발려지면 마지막 한 방의 칼질로 이제 죽이는 게 마지막이야. 근데 이렇게 죽으면은 3일 만에 내장까지 다 없어진대. 다 가져간대 그거. 이상 한고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뭔가 허전하지? 그럼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형벌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무언가 부활해야겠지? 이름하여 한고수의 내 맘대로 랭킹쇼 시즌 2. 와. 그거이 궁금하고 별로 많기래. 듣고 싶지가 않아. 이거를 다 듣고 있어야 되다니. 네, 이 부분은 약간 잔인할 수가 있으니까 잔인한 거나 뭐 불편한 걸 못 들으신 분들은 스킵을 좀 해가지고 내 목소리가 안 나오는 장면까지. 스킵하겠습니다. 저 잠시 나갔다 올게요. 자, 7위 궁형이라는 형벌이 있어. 먼저 남자 성기에 피가 통하지 않게 실을 묶어. 아, 그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그리고 칼로 싹둑 자른 다음에 요도 구멍에 새 깃털을 꽂아둬. 그리고 지혈을 하는데 지혈되고 나서 깃털을 뽑아서 오줌이 나오면은 사는 거고, 오줌이 안 나왔다, 막혀 있다, 그러면 오줌 중독으로 죽는데. 이게 7이야. 사람만큼 6개나 잔인한 더 들어야 돼. 잔인한 게 듣기가 없네. 고통스럽네 진짜. 자, 그다음에 6위 확팽이라는 형벌이 있어. 확팽. 확팽. 이거는 졸라 큰 솥에다가 너? 무언가를 끓여. 그 무언가는 기름이에요? 물은 약한 거고, 그렇지. 기름이나 납. 존내 끓여. 그리고 펄펄 끓으면은 솥 위에 있잖아. 끓는 솥 위에 네. 줄이 있단 말이야. 그 줄에 몸을 매달아. 사람 몸을 매달아서 한 방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천천히 발부터 아, 머리 아파. 발부터 천천히 내려보내. 그렇게 다 들어가게 되면 내부 장기들이 화상을 입게 되고 피부 조직들과 지방이 툭툭 떨어진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네로 왕제가 실제로 했던 형벌이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이게 2002년까지 집행됐었어. 어딘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최고 잔인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약간 약한 거는 저 끓인 거 있지, 아까 끓인 거. 네. 거기 사람 담그진 않고 먹이는 형벌도 있어. 이거를 그 끓인 납이나 기름을 아, 꼴깍꼴깍. 그냥 뭐 사양 먹이듯이. 자, 5위. 입이 다 녹아버리네. 5위는 박피. 뭔지 알겠지? 박피는? 네, 벗겨. 벗겨. 이거는 가죽을 벗겨내는 건데, 이게 등 뒤를 절반으로 쭉 갈라. 그 다음에 천천히 벗기는데, 이게 벗겨지면 그 상처에 감염이 돼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대. 그러면 소독을 시켜준답시고 소금물을 버요. 사람 가죽 다 벗긴 다음에. 소금물 부으면 얼마나 따갑겠어. 이게 정말 숙련된 프로가 벗겨내잖아. 아니, 이런 거를 누가 착안을 이렇게 만들어낼까요?
내가 이거 말고 더 심한 거 있는데 이게 좀 추려온 거야. 진짜요? 응. 와, 아니 세상이 좋은 생각할 이렇게 물론 이 당시에도 이제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지만 다 사형수한테 시킨 거야. 네네. 그게 정말 프로가 벗겨내잖아.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살아있는데 벗겨진 상태로. 그리고 실제로 이 벗겨낸 가죽으로 북을 만들고 그랬어. 자, 4위 아직 사인가요? 소우. 이거 뭐 제목만 들어도 알겠지? 소우, 톱이잖아. 톱으로 사람을 절단하는 건데 그냥 절단하는 게 아니라 죄수를 거꾸로 매달아. 그 다음에 다리를 벌려. 그럼 그 가랑이 사이에다가 톱을 딱 얹은 다음에 양쪽에서 2명씩 흥부, 놀부, 박 이거 하듯이 양쪽에서 톱질하는 거야. 반토막 나겠네요. 이제 가랑이 사이에서 톱질하잖아. 네. 그럼 쓱싹쓱싹 할 때 이때 무서운 게 톱이 복부까지 도달하기 전까지 안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다 느껴야 되는 거야, 오롯이. 아니 그 전에 아마 쇼크로 아까 말한 거 있지, 다. 그 다 쇼크로 먼저 죽는 사람도 많아. 네, 그 전에 다 거의 쇼크로 죽을 거야. 그렇게 다 이제 절단되면 좌측면, 우측면 이렇게 세로로 두 동강 나는 거지. 네. 다 왔어. 3위야 이제. 아 힘들어. 3위 관통이라는 형벌이 있어. 뭘 것 같아? 관통? 뭔가 구멍을 뚫는 거요? 조금은 얇은 긴 말뚝 있지. 네. 긴 말뚝을 땅에 박아. 그리고 그 말뚝 위에는 뾰족하지가 않아. 뭉뚱해. 거기 말뚝 위에 그 뭉뚱한 부분에 사형수의 항문이나 질을 통과시켜. 네. 그럼 어떻게 돼? 중력에 의해서 사형수는 서서히 말뚝 밑으로 슥 내려가겠지. 네. 왜 서서히야? 말뚝이 뾰족하지가 않으니까. 네. 뭉뚱하니까 천천히 박힌단 말이야 그게. 일어나면서. 그리고 말뚝엔 기름칠이 돼 있어. 더 잘 들어가겠네. 그렇게 파고 들어간 말뚝은 어디로 나와? 목으로 나오기도 하고 입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깨로 나올 때도 있대. 이게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이렇게 목까지 뚫고 나오기까지 5일이 걸린대. 그러면 이제 사람 서서 이렇게 목 죽어 있는 거지, 말뚝에. 2위는 마우스 토처. 이것도 저기 뭐 유럽 쪽. 이건 아마 미드 보신 분들은 알 거야. 왕자의 게임인가? 거기 뭐 나왔다는데 쥐가 나오겠지, 마우스. 죄수를 싹 벗겨. 그 다음에 눕혀놔. 그 몸에 뭘 발라가지고 쥐가 먹게끔 뭐 만드는 바르는 거죠? 건 아니고 아니요? 싹 벗겨서 눕혔잖아. 네. 그럼 그 배 위에다가 쥐를 가둬놓은 그 조그만 철창 있지. 거기 쥐가 갇혀있단 말이야. 그걸 배 위에 얹어놔. 바닥은 뚫려있고. 그러면은 그 철창 위에 열을 가한단 말이야. 그럼 철창이 뜨거우니까 쥐가 도망가려고. 사방이 다 막혀있잖아. 결국 내려갈 곳은 어디야? 배밖에 배로. 없어. 그 배를 갉아먹으면서 뱃속으로 들어가. 그 뱃속으로 들어간 쥐는 다시 출구를 찾으려고 온갖 사람의 장기를 다 헤집고 다녀. 보통 이것도 쇼크사로 죽고. 나도 읽는데 힘들다 씨. 자, 1위. 이건 조그만 나무로 만든 배야. 조그맣게 관처럼 생겼어. 네. 거기에다가 죄수를 발가벗겨가지고 눕혀놔. 네. 그 다음에 묶어 놓은 다음에 죄수 몸에다가 우유, 꿀 같은 걸 막 발라. 네. 그리고 매겨. 또 그거를 졸라 매겨. 오바이트하고 설사할 정도로 매겨. 그렇게 설사하면 그 관에 다 쌓여 있겠지. 네. 오바이트도 돼 있고. 네. 그거를 이제 늪지대로 떠밀어서 보내. 이게 늪지대로 가면은 고기들이. 이제 오바이트랑 설사가 막 믹스돼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이제 벌레, 곤충들이 달라붙어. 그래서 곤충들이 피부를 이제 야금야금 갉아먹는데 더 무서운 건 이제 내장이 드러나잖아. 그럼 거기다가 알을 까. 그렇죠. 군뱅이. 그럼 이제 구더기도 생기고 그런 거야, 몸에.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죄수가 죽어가는데 무려 17일이 걸려. 맞아요. 그래서 1위야. 이상 한국의 무서운 역겨운 랭킹쇼였습니다. 다음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번에 제가 그 시체가 이제
썩어가는 응. 거를 제가 조사해 왔었는데 통편집 당했잖아요. 아 실화파. 네, 네. 거기에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이 죽어서 썩어가는 기간이 20일 정도? 맨 마지막에는 결국 구더기가 이제 사람의 장기나 뼈를 다 이제 헤집어 놓는, 그래서 완전 모래로 돌아가는 그렇지. 과정까지인데 그게 딱 상상이 나요. 너네는 어떤 게 제일 징그러웠어? 다 징그럽죠. 다 징그럽는데 나는 그거 전 쥐가 쥐? 네. 아 나는 그것보다는 난 그 톱으로 가랭이 사이부터 자르는 거. 나는 그거지. 말뚝에다가.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고. 네. 제 짚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2007년에도 이런 방법 쓴 데도 있어. 21세기. 근데 이게 죄라는 게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했던 거는 아까 연산군도 그랬지만 실제로 진짜 죄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도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도 죄가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죽였던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 심기섭 얘기 들었을 때 완전 개새끼잖아. 네. 심기섭 이 새끼한테 너네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형벌이 내려졌다. 그러면은 약간 좀 인정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에 따른 죄가 합당하게 받아진다면야 그 무거운 형벌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만 사용되지 않으니까. 근데 완전 막 개 씹어 죽일 새끼잖아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새끼한테 이런 형벌이 내려졌다면 그래서 그 사형 연민이 생기냐 이거지. 사형 찬성론자랑 반대론자랑 그렇게 좀 나눠지는 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통쾌할 것 같아요. 통쾌할 것 같아. 왜냐 자기도 똑같이 당한 하긴 거야. 그렇게 죽인 새끼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만약에 피해자 유가족이면 음. 그렇게 썩 통쾌할 것 같진 않아요. 아 또 그럴 그래? 것도 같다. 아 또 그럴 것도 같네. 썩 통쾌할 것 같지가 않아? 나는 그냥 삼자 입장이니까 삼자 입장에서 얘기한 만약에 거고 유가족 입장에다가 이미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 통쾌하고 말 게 어딨어요. 그 감정 상태는 아 근데 지금 분노 자체도 무기징역이야. 다시 세상에 나온다고 언젠가. 그러면 엄청 열받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못 나오게 해.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은 이 형벌 중에 하나. 나는 형벌 중에 하나. 형벌 중에 저도요. 저는 이 세상에 못 선택하라는 나오게 해. 그냥 아예. 네, 아예. 아니 그 방법 없다고. 무기징역 아니면은 이 형벌. 그러니까 무기징역이 세상에 못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언제 출소될지 모르지. 실제 무기징역. 그러니까 완전 무기징역. 실제 아예, 무기징역형은 아예 그냥 그 아예 감형조차 없이 그냥 평생 그곳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그게 진짜 무기징역. 완전 무기징역. 네. 그러면 안도팔님은 이게 졸라시키고 네. 그렇게 죽이는 거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죽으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고통 없이 죽는 거잖아요. 그 고통만 느끼고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미 나의 자식은 죽어 있는데 나머지 몫은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아무런 자기가 살인에 대한 생각이 없잖아요. 잘못했다는 생각이. 근데 그 사람이 뭐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사람도 아니고. 그거는 그래서 나는 정신적으로 고통 받으라고. 정신적으로 응. 나는 안 받을 것 같아 그 사람이. 안 받아도 세상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격리시켜야 된다. 이왕이면 아예 못 나오게 하는 게 낫긴 한데. 완전 징역살이. 네, 미국처럼 막 200년 막 300년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야. 감형도 시켜주지 말고. 아 나는 좀 선택하기가 어렵네. 좀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긴 해 나도. 근데 요즘에는 만약에 사형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막 아니야. 잔인하게 아, 죽이진 그렇게 않잖아요. 그렇게 죽인 새끼인데. 아 진짜 짜증나네 또. 좀 있으면 나는 결심해서 하시겠네요. 요즘 좀- 자꾸 생각이